안녕하세요. 파이어족 빠마입니다. 대파입니다. 오늘은 꿈틀머니 고정비 중에서 생활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왜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람은? 켜야겠죠? 고정 비용 중에서 보험 비용과 대출 비용은 일회성 성격이 조금 강한데 반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경우도 한 번, 두 번 정도 리모델링 할 때만 신경을 써서 해놓고, 또 뭐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을 일으킬 때 나의 자산과 뭐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이런 일회성 성격인데에 비해 이 생활비 같은 경우는 한 달 혹은 매일, 아니지, 매 순간, 그렇죠. 매 순간 나와의 욕망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되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이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몸에 배게 약간 습관화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소비가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스트레스를 소비로 푸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소비를 못하게 하거나 아무런 어떤 이해나 어떤 것 없이 절약만을 강요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그럼요.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자괴감이 빠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소비를 못하게 되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예를 들면 몇 살에는 은퇴를 하겠다, 혹은 얼마를 모으면 내가 미련 없이 일을 그만두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소비 대마왕이었던 우리 파마 씨가 어떻게 생활비를 줄였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조기 은퇴를 해서 파이어족까지 됐는지, 그런 소비 지출 컨트롤의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를 보면 그 생활비는 너무나 요소가 많잖아요. 다양하죠. 그쵸? 생활의 그쵸? 모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거기 이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효과적인 방법 네. 세 가지.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그 세 가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소비 일기 쓰기입니다. 그냥 일기도 안 쓰는데 소비 일기를 써야 되는군요. 네, 그냥 일기는 솔직히 뭐 그렇게 쓸 필요 없죠. 시간도 없고 바쁜데. 하지만 돈을 절약하려면 소비 일기는 꼭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쓰느냐? 네. 집에 있는 물건들의 사용 빈도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요? 그렇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입을 했는데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난 제품을 하나를 집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저렴한 거는 말고 한 10만 원 이상? 내가 그래도 조금 지출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네. 그 물건을 집은 다음에 내가 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물건을 얼마큼 자주 사용하는지 사용 빈도를 체크하는 일기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썼는지, 혹은 뭐 네. 한 달에 몇 번을 썼는지. 그렇죠. 그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제품의 추적 일기를 쓰게 되면 보통은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관심이 멀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만 좀 쓰다가 어디에 박혔는지도 모르겠고. 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자제품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봤을 때 좋아서 샀지만 막상 사고 나서 보니 그 욕구가 충족이 되고 또 그만큼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사고 나서 보니까. 사고 나서 보니까 그 박스 뜯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나한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굴러다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이거 말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사야겠구나, 이렇게 다시 소비에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새로운 거를 또 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과연 정말 사야 될 것을 샀는가, 그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그 소비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은
내 소비에 관해서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걸 질렀는지. 그러면 이걸 이제 쓰고 나서 그걸 파악하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이제 파악이 끝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현저히 제품의 숫자가 내가 사용하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다. 그렇다면은 이 제품의 값을 한번 내가 매겨보는 거죠. 중고 가격 값을? 그렇죠. 아니면? 내가 만약에 뭐 하나를 샀어요. 뭐 이런 거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거를 10만 원을 주고 샀어요. 뭐 말도 안 되지만 만약 그랬다고 칩시다.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를 사용을 뭐 한 3개월에서 5개월 지나기는 했으나 거의 안 썼어요. 그러면은 이거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보면은 뭐 한 90% 정도.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뭐 중고 땡땡, 뭐 헬로우 땡땡 뭐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맞죠. 중고를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그곳의 가격을 올려보면 내가 처음에 샀던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가격으로 물건이 팔리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중고나라는 뭐 중고는 뭐 가격 반 못 받는 게 대부분이죠. 맞아요. 네. 중고나라 뭐 이런 데서도 새 제품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도 있어요. 새 새 제품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쓰레기를 샀구나. 그쵸. 버려야 되는 제품을 샀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 일기 쓰기는 내가 정말 값어치 있는 물건을 산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는 순간, 돈을 지불하고 사는 순간 이 제품의 값어치가 얼마나 현격히 떨어지는지. 우리는 지금 물질이 너무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돈의 가치에 비해서 물건의 가치가 현저하게 낮죠. 그렇죠. 정말 요즘은 물건값이 싼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상품이 아니고 돈으로 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소비 일기를 쓰고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제품을 추려낸 다음에 그 제품을 빨리 팔아버리면 그 값어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깨닫는 게 있겠네요. 맞아요. 다시 그 물건을 좀 안 사게 돼요. 이 소비에서 보면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필요와 욕구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파마 씨가 얘기한 거는 그럼 거의 욕구, 가지고 싶다는 욕구에 의해서 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필요한 거는 매번 쓰겠죠. 쓰다가 도중에 안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라는데 그 욕구를 이제 점점 깨달으면서 줄이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뭐 두 번째로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럼요. 두 번째는 소비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소비를 불편하게 만든다. 편하잖아요. 카드로 막 편하게 요즘은 막 배달도 되고 소비가 너무 편한 시즌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용카드를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체크카드가 좋긴 하나 체크카드보다도 현금을 현금. 사용해라. 현금이죠. 그런 얘기 했었죠. 있죠. 왜냐? 현금은 불편하거든요. 내가 뭐 만약 50만 원짜리 가전제품을 사러 간다. 현금 50만 원 챙겨가는 게 찾아야 돼요 또. 그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사용하는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우리가 보통 상품을 살 때 가장 착각을 하는 게 상품을 사는 것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고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것, 곧 소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할인을 할 때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네. 돈을 절약하는 것, 이것은 곧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아니라 할인한 만큼의 돈을 지불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소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건 무조건 지출이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쓰지 말고 현금을 써라. 네. 그리고 핸드폰을 딱 열어보면 요즘 뭐가 이렇게 많이 앱이 깔려있죠? 앱은 많이 깔려있죠. 그쵸. 좀 얘기하자면 뭐 배달민족, 요기요, 쿠팡, 네. 인터파크, 위메프, G마켓 등등 기타 등등 엄청 많죠. 세상이 참 좋아졌다. 맞아요. 이거 손가락 하나로 별게 다 오잖아요. 요즘은 주문도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요. 나 집 주소 외우는 거 너무 네. 힘들거든요. 주소기 얘기하면 당황스럽고 약간 어디시죠? 네, 하면 맞아요. 몇 동 몇 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냥 누르면 계산도 다 됐으니까 맞아요. 와서
맛있게 드세요. 주고만 가더라고요. 그렇죠. 깨떡 네. 오잖아요. 몇 분 걸립니다. 네, 몇 번 걸립니다. 맞아요. 아직. 맞아요. 돈 지불할 필요도 편해, 없고. 편해. 돈 벌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 앱들을 불편하게 놀아.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지금 당장 지우세요. 예, 이걸 보면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음.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리고 이 참새들이 방앗간. 그쵸. 방앗간이요? 음. 지나칠 수 없는 게 방앗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다루미들한테도 많은 방앗간들이 있을 텐데요. 음. 줄 잡아서 딱 생각나는 게 다이소, 편의점, 트레이더스, 편의점은. 올리브영, 대형마트, 딩가딩가 있죠. 네, 편의점은 퇴근하면서 그냥 들르는 곳 같아요. 맞아요. 필요한 게 없어도 물이라도 사고 맥주라도 사고. 그렇죠. 네, 그냥 편의점은 참 너무 편해요. 마음의 안식처죠. 이런 곳들을 네. 가지 말아야 돼요. 쉽지 않겠네요. 네.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괜히 막 자기를 시험해봐요. 나는 가도 안 살 수 있어. 난 이 정도 레벨이면 나는 이제 절약 좀 하니까 안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은 그런가요? 태어나는 자체가 욕망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너무 하려고 태어난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유혹이. 음. 그래서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 괜히 가가지고 껄떡거리다가 하나 집어옵니다. 그러면 경주마처럼 그냥 앞만 보고 가야겠네, 집까지. 그렇죠. 돈 버는 장소 집. 당분간은 이렇게 좀 살자. 당분간은, 네, 네. 맞습니다. 허리띠 좀 졸라 매고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소비를 불편하게 해놓는다라는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까지 마저 들어볼까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봤죠, 저도. 살아봤죠. 그쵸. 보통 사람들보다 제가 이제 소비를 더 좀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집에 물건이 참 많았죠. 네, 맞아요. 다 어떠셨어요? 여기저기 팔고, 현금화하고, 이랬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같이 약간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좀 힘들어요. 아까 그 자괴감이 예, 맞아.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까지,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거든요. 그 욕구, 불만이 막 표출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나요? 네, 블로그를 저는 좀 했었어요. 블로그 괜찮죠. 블로그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렇게 좋아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전문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냥 드라마 얘기나 이런 이슈가 되는 소재를 해가지고 네. 블로그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레벨이 쌓이면은 제품을 협찬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리뷰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좋아하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해서 그걸 받으면은 또 요거 한번 좀 써보고 이런 거는 좋다, 이런 거는 좀 나한테 안 맞구나, 이런 거를 돈을 들이지 않고 써볼 수가 있다는 거, 새 제품을. 그런 거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도 어느 정도 소비 같은 걸 충족을 네, 맞아요. 시켜주면서 필요한 물건도 조달이 되겠네요. 네. 그럼 돈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파이어족이 되면 개인의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요즘은 SNS는 취미로 많이 하는데 이런 거를 꾸준히 좀 올리고 활용을 해서 이런 제품도 이제 협찬을 받고 또 그렇게 받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이거는 나한테 필요가 없구나. 요런 거는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돼서 소비 욕구가 꽤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간은 조금은 걸린다고 봐야겠네요. 그쵸. 꾸준히 하루에 하나 좋겠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힘들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2개 이렇게라도 목표를 세워놓고 규칙적으로 본인의 관심사가 있는 거를 올리다 보면은 소통도 하게 되고 자기 인지도가 쌓이고 나의 어떤 카테고리가 쌓이다 보면은 그 제품에 관해서 협찬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석이조죠. 그러면 화마 씨는 이 소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소비 일기를 쓰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소비를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블로그나 SNS를 활용해서
물건을 받아서 나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킨다라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 대마왕이었던 우리 파마 씨는 네. 이제 소비 컨트롤이 됐나요? 제가 이렇게 소비 습관을 들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왜 웃죠? 소비는 본능이다. 전 이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소비를 계속 우리 해왔단 대파님 말인가요? 굉장히 당황하는데 저는 소비가 너무 좋아요. 아하. 소비가 아이고야. 물건이 도착했을 때 막 그 박스를 뜯어볼 때의 두근거림, 새 제품을 받아가지고 그거 한 번을 막 써보는 거, 막 이런 게 너무 좋고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트레이더스 갔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막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다리도 좀 아프지만 거기 가면 정말 막 피가 막 솟구치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로 막 근데 이제 막 그런 거를 보면서 막 너무 좋은데 예전하고 다른 거는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 쇼핑으로도 어느 정도의 그 만족이 예전에는 못 사면 굉장히 슬펐거든요. 내가 저걸 못 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일했는데 저거 하나 못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그게 절제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르면 저는 소비하는 게 너무 좋지만 지르면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후회가 남는다는 거를 깨달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 없이 돈을 다 써버리면 저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계획 없이 써버리는 거는 안 된다. 네, 맞아요. 그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소비 컨트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조기 은퇴나 파이어 족이 되려면 목돈 마련이 가장 중요한데 목돈 마련 혹은 뭐 재테크라고 하면 투자처 이율이 좋은 어떤 투자처를 좀 소개해줘 혹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목돈을 마련하기 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억 안쪽에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투자처나 이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거는 지금 파마 씨가 얘기한 것처럼 지출을 컨트롤해서 그 돈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확실한 목돈 마련의 초석입니다. 네, 그거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쉬워요. 투자처 찾는 것보다. 맞아요. 돈을 벌어서 모으는 거. 무조건 모으는 거. 맞아요. 그쵸? 우선 어느 정도 돈까지는, 종잣돈까지는 무조건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돈 수익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투잡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요즘은 많이 합니다. 네, 맞아요. 알바도 제가 아는 친구도 이렇게 약간 파이족이 되기 위해서 투잡 뜁니다. 네, 주말에 같은 때 뛰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을 돈을 모으고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야 그 다른 사람보다 일찍 조기 은퇴나 화해족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똑같이 산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 은퇴를 못하거나 평생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왜 이러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당황스럽네 정말. 이 아이 왜 갑자기 사과가 됐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정 기간 동안은 우리가 당연히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아니면 내가 하는 곳에서 열심히 하던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던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라는 마음가짐과 목표의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파마 씨가 얘기한 소비 컨트롤을 하는데 자괴감이 들지 않고 목표의식을 그 목표를 보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훨씬 편할 거예요, 저보다는. 저는 굉장히 상위 레벨이었잖아요. 소비에 있어서. 그럼요. 네. 대마왕이었는데.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를 절제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부여잡고 또 부여잡았거든요. 아마, 그쵸. 저보다는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책도 찾아보고 이렇게 했더니, 미국의 소매협회장,
소매협회장이 있더라고요. 아, 무슨 협회장 참 그렇죠. 많네요. 미국의 소매협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불평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새로운 걸 살 테니까. 그렇죠. 아, 그게 목표군요. 맞아요. 근데 왜 물건을 사서 왜 불만을 가져야 되나요? 그쵸? 네. 안 사면 불만도 안 생기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불만을 사는 거죠. 아, 그렇네요. 우리가 많은 홈쇼핑 같은 데를 보면 뭐 지금이 기회다. 전에 샀던 거는 낡았다. 이걸 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브랜드 뉴가 나와요. 그렇죠. 계속 새 제품,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나는 지금 이거를 안 사면 더 새 제품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건데 그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왜 곧 버릴 헌제품이 되는, 그쵸? 이 불만투성이인 이 제품을 사나요? 그쵸? 그러니까 소비는 하지 마세요. 오늘은 파마시의 고정비를 줄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파이어족이 되려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검소하게 살거나 절약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해본 이 간단한 3가지 방법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안녕. 봐요.